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강릉 홍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이재규입니다. 오늘은 그 강릉 부동산 월요 모임 제 2부 부동산 중개업, 강릉 부동산 월요 모임 제 23회 제 2부 부동산 중개업을 주제로 한 시간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어떻게 할 것인가,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모든 그 문제,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고 하고 공인중개사로서 또 부동산 중개업을 창업하려고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 그 범위가 이런 거죠. 강릉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강릉에 있는 공인중개사들, 공간적인 범위로는 강릉입니다. 강릉이고 주제음은 부동산 중개업입니다. 이 두 가지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 공간적으로는 강릉, 업종으로는 중개업, 그 강릉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을 그 모임이죠. 매주 이제 7시부터 7시 50분까지입니다. 7시부터 7시 50분까지. 근데 이제 50분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오는데 오늘이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23번째 시간이고, 그래서 이제 맨날 어떤 그 무엇을 지금 현재 뭘 가르치거나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현행 법안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어떻게 하면은 가장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작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얻기를 다 기대하고 있고 또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부동산 중개업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 거냐? 오늘은 이제 어떤 여기 오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무엇을 뭐 엄청나게 배울 게다 뭐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하되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냐 라는 거죠. 부동산 중개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앞으로 100회가 이제 예정돼 있는데 오늘은 23번째입니다. 23번째고, 스물세 번째 시간 앞으로 이제 쭉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A4 게시 전단지, 어느
큰 컨셉은 온오프 통합 시스템입니다. 온오프를 통합시켜서 이제 하는 거고, 그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온오프를 온오프로 하는 것은, 온이라고 하는 것은 A4 전단지고, 오프라고 하는 것은, 온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망이라는 거고, 오프라고 하는 것은 A4 게시 전단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백화점이나 할인 판매점, 그리고 이제 대형 매장에 가면은 고객들이 이제 그 매장에 들어서서 그 상품별 분류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브랜드의 할인 매장에 가면, 혹시 이마트에 가면, 또는 홈플러스에 가면, 물건이 이런 식으로 배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물건을 분류하는 그런 부동산 중개업이 참 웃기는 직업 중에 하나라. 오프에서는 가서 이제 이렇게 물건을 많이 이제 관리하고 그러려면 분류를 해야 되는데 분류 방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A4 이런 거죠. 이제 재래시장에 가면 이제 가구점 사장, 또 그릇가게 사장, 이런 사람들, 이제 그 새벽에 이제 가서 보면은 물건을 이제 진열하는 게 있어요. 진열하는 게. 그래서 이 물건은 늘 거기다 진열하고 닦고 진열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그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면은 어떻게 물건이 진열되고 게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진열과 게시. 진열과 게시 전시하는 거죠. 이렇게 진열과 게시 전시. 근데 이제 A4 게시 전단지하고 이건 오프. 이건 이제 오프예요. 이건 온. 이 정보만, 그래서 이제 오프에서도 진열하고 게시하고 전시하는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강릉 부동산 우리 모임이 오늘 23회인데 앞으로 이제 100회까지가 예정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 내가 알았다, 이해했다라고 끝이고 말아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아는 것이 그런 경우에는 알았다고 하는 것이 아무런 그 삶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죠. 진열하고 게시하고 이 전시하는 이 방법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핵심 개념이 A4 게시 전단지고, 그 다음에 정보망 등록관리다라는 거고. 그 핵심 개념은 온오프라인의 통합 개념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늘 해야 될 게 이제 아마 전속 중개계약 제도일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늘 하려고 하는 거, 전속 중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게 주제가 가름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를 하는 거. 근데 이제 이 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 체화돼서 중개업 현장에서 접수되고 그리고 취재되고 관리되고 항상 이런 일련의 부동산 중개업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우리 몸에 체화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알았다는 거,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은 하기는 어려운 거죠. 우리 삶의 변화라는 것은 행동의 변화, 습관의 변화라는 거죠. 공간의 감지 능력이 공간 감각, 공간의 감각을 없어. 나는 내가 이 부동산 중개업에서 어떤 존재감 있는 성취를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건 욕심이지. 그러나 그렇게 또 성취가 안 됐다 하더라도 안 된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중개업에서는 지금 수치가 어떤 거지? 수치의 목표는 협동조합, 시군구 협동조합, (200)이라는 거지. 수치적인 목표.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상업자 3,500.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3,500이라는 500이라는 숫자가 이제 나온 거죠. 공인중개사 상업자 3,500. 그 다음에 강릉 부동산 넷이 있어요. 이 핵심에 이제 강릉 부동산 넷. 플랫폼이죠. 협동조합 형식이고 공인중개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이 지금 이제 상품을 강릉 부동산 내에서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쓰는 상품이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중개업의 전 과정, 부동산 중개업의 전 과정을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묶여두는 거다. 전 과정을 하나의 프로세스, 하나의 전체적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부동산을 중개업의 전 과정을 하나의 프로그램, 솔루션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지금 현행 고발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그런 부동산 중개업 시스템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의 전 과정을 하나 프로그램과 솔루션에 담는 거다. 근데 이제 그게 강릉 부동산 넷입니다. 강릉에서는. 강릉에서 이제 그 시도되는 것은 이제 부동산 넷이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넷에 강릉에서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 중개업자 30개 업소가 이제 TO가 된 거죠. TO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 개개사무소에서 일하시는 이제 2분, 3분, 4분, 5분까지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한 100명 정도가 강릉에 네트워크에서는 일을 하게 될 거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중개업에서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금융가게식 중개업에서 기업형 중개업으로 가는 거죠. 그 과정을 지금 현재 강릉 부동산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형 부동산이 토지를 기획하는 것, 이래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기획하고, 개발하고, 분양하고, 임대하고, 그 다음에 중개하고, 중개가 이제 여기 중심에 있고, 중개하고, 금융하고, 법무, 인사, 인테리어, 등등등 이렇게 이제 중개를 중심으로 가운데 놓고 볼 때 그 중개를 가운데 놓고 관련되는 서비스를 모두 중개를 중심으로 놓고 서비스를 모두 통합시켜서 한 프로그램 안에 넣어주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부동산 넷입니다. 그런데 뭐 강릉 부동산 넷이야 이제 강릉 안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 강릉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혹시 사람들은 다 똑같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낭비 없이 다 수입을 만들고 성과를 내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저임금법에 있듯이 월간 한 8시간쯤 일하고 한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받는 것 정도, 노동에 비례해서 돈을 받는 수입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수입도 부동산 중개업도 아마 똑같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노동에 비례해서 버는 수입이라면 부동산 중개업도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벌 수 있는 거죠. 누구나 이제 마음이 헷갈리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일을 한다면 누구나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은 벌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이 많이 헷갈려가지고 이 일 저희 많이 하는 가운데 한 가지 부동산 중개업으로 한다면 그것도 안 되겠죠. 100만 원도 안 되겠죠. 못 벌거나 안 벌거나. 그래서 이제 강릉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 지금까지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으니까 막 좌충우돌하고 뭐 뒤통수도 치고 뭐 사기도 치고 등등 했다.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월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벌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까지 있었는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만드는 이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내가 중개업을 한다. 스티커만 열심히 붙여야지. 아니면 전단지만 열심히 붙여야지. 하다못해 나는 블로그만 열심히 해야지. 또 나는 뭐 취재만 열심히 해야지. 나는 그래. 공정하고 협상하는 일에 자신 있으니까 그 일을 해야지. 라고 해서 그 한 가지 일만 잘해줘도 기본적인 수익은 되는 거죠. 기본적인 수익. 그러니까 이제 중개 과정에서 일단 오프라인에 광고 홍보 잘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는 스티커나 이런 명함이지만, 그 다음에 취재 잘하는 거, 취재. 나는 광고를 안 하지만 취재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취재 잘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이제 관리 경우에 이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광고. 오프라인에서도 광고가 수없이 많은 방법이 있고, 온라인에서도 광고가 수도 없이 많은 방법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흥정 협상, 여기는 이제 뭐 팀장이나 이런 정도가 할 수 있는 일인데, 흥정 협상 가려면 뭐 다른 거 광고 스티커 취재 이런 거 아무거 안 해도 흥정 협상만 잘해서 계약서만 빵빵 쓰게 해도 뭐 한 1, 200만 되는 거고. 나는 그런 거 못하지만 나는 취재는 잘할 수 있어. 하루에 5개라도 10개라도 늘 취재해서 DB를 빵빵하게 채워놓으면은 그것도 이렇게 되는 거고, 돈을 버는 거고. 그래서 뭐 생계비 1, 200만 원 버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단지 마음이 헷갈려서 이 일 저희 하는 가운데 부동산 중개업을 이걸로 또 알바시도 한다면 그건이 안 되지만 등선을 들여서 하면 뭐 먹고 사는 문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새벽 시간에 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정도 돈 벌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한번 부동산 중개업에서 좋아요. 근데 부동산 중개업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지. 세상에 살면서 자기 존재감을 한번 나타내 봐야겠다. 이제 나의 경우에는 이 부동산 중개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거죠. 그 세상에 어떤 살면서 자기 존재감. 근데 나는 이제 이 부동산 중개업에서 한번 존재감을 나타내 봐야겠다는 게 이제 욕심이거나 이제 그러겠죠. 근데 이제 누구라도 그러니까 이제 월 1, 200만 원 벌려면 저도 그냥 그 아주 편하게 벌 수 있을 거라고 마음만 헷갈리지 않으면 뭐 스티커 하루에 100장씩 뿌리고 물건 들어오면은 가서 취재해서 정확하게 올려놓고 사실은 취재해서 정확하게 올려놓으면 2년 후에도 팔리고 뭐 몇 개월 후에도 팔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런데 일단 이제 내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에서 한번 존재감을 한번 나타내 봐야겠다. 부동산 중개업을 완전히 기업화 시켜봐야겠다. 부동산 중개업은 기업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업종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이제 이렇게 아침 시간을 하는 학습을 하는 시간이 한 거죠. 그래서 일단 앞으로 무슨 여기 와서 특별하게 눈에 번쩍 뜨이는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려고 오면은 실망하게 될 거죠. 단지 늘 일상의 A4 게시 전단지 정보만 등록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우리는 그냥 중개업을 조금만 하다 보면 다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접수가 와도 취재도 안 가고 또 취재도 엉터리로 하고 또 중간에 관리도 않고 그래요. 되긴 그래. 부동산 중개업자들 되게 보면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은 해봐야 맨날 다른 사람한테 뒤통수 맞고 또 해봐야 고객이 자기한테 거래도 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중개업 한 6개월, 1년, 2년, 3년, 4년 한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면은 완전히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이런 일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제 돈이 될만하다 하면 집중적으로 집중하는 거. 그 사람들 특징은 집중이지. 그 집중만 해도 그 사람들도 다 먹고 사는 거죠. 먹고 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 전혀 안 해도 늘 한가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도 건이 생겼다 이게 돈 되겠다 하면은 집중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의 이제 그 업무 방식은 기본적인 것은 깔고 가자. 기본적인 거 깔고 가는 것은 그 사람들하고 틀린 거죠. 우리 A4 게시 전단지 만들어서 앞으로 이제 오프라인 사무소에 우리 사무소 이제 한번 리뉴얼하게 되면 24시간 오픈하는 사무실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탁 다 열어놓고 그냥 하고 자판기 하나 갖다 놓고 하고 내외가 다 주제별 게시판으로 딱 하고 우리 일하는 그 사람들은 언제라도 와서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심야고 와서 일하다가 가고 약속이 있으면 손님하고 약속하고 답사하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A4 게시 전단지를 늘 강조하는 것은 그 핵심이 이제 A4 게시 전단지인 거예요. 사무실에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이게 토지인가 여기는 별장이라 여기는 건물이에요 여기는 아파트 해서 그 사람이 딱 오자마자 이 사무소 오자마자 이 물건이 이런 식으로 게시되고 배열되어 있구나 딱 알 수 있도록 해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이제 이런 게 어떤 거냐면
대형 할인마트라든가 1,000원짜리 수업이라든가 하여튼 모든 뭐 마케팅은 마찬가지고 재래시장에도 가면 항아리 가게, 그릇 가게 하는 사람들, 가구 가게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도 새벽에 나오면 가구를 하나하나 이렇게 가게에다가 내놓으면서 진열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는 A4 게시전단지죠. 우리 부동산이 필요한 사람들이 딱 홍대부동산에 딱 들어왔을 때, 아, 물건 배열이 이렇게 생겼구나. 여기 전체 물건은 한 1,000개쯤 지금 게시되어 있구나. 지금 현재 게시되어 있는 건 한 400개, 400개 되는 것 같은데, 딱 이렇게 게시되어 있구나. 그래서 빨리 찾아가서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 물건은 내가 필요한 물건이 아닌 거, 이거 이제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의 핵심의 중심에 이 A4 게시 전단지가 있다. 근데 우리는 늘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한참 하다 보면 아유 그런 거 해봐야 팔리지도 않는데 그런 짓거리 할 거 없다라고 해서 안 와버린다고. 그거 안 하기 시작하면 이제 완전히 재래식 중개업자, 시대에 뒤떨어진 낙후된 탈락될 중개업자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늘 그냥 하는 거다. 이제 전속중개 계약제도는 이제 앞으로 저쪽에 이제 그 협동대학 사무소에 가서 곧 이제 만들어낼 거예요. 그거 만들어내면 이 세 가지 주제가 계속 돌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일을 하는 나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가지고 전국에는 200개 협동조합, 공인중개사는 한 3,500명을 지원할 생각인데 그러면 나는 뭐 돈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쓸 그런 부자가 될 수 있죠. 이게 실제로 완성되어졌다면 시군구 협동조합 200개 업소하고 공인중개사 상업자 3,500명이 이 시스템 안에 딱 들어있다면 나는 이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죠. 근데 여기 오시는 분은 뭐요? 그러면 나는 맨날 홍대부동산에서 딜러만 하고 있는 건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전체 시스템을 우리가 이해하고 내가 강릉 홍대에 있던 또 때가 돼서 협동조합 사무소로 가서 다른 일을 하건 간에 이 그림 안에서 우리가 있으면 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가능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아 나만 부자가 될 테니까 당신들은 A4 전단지나 열심히 가서 붙이고 그렇게 해봐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개념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여기 이 자리에서 강릉 홍대부동산에서 A4 접수된 거 A4나 이런 관리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완전히 우리 몸에 체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한 언제라도 어디 가서라도 딱 이런 식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200개 시군구 협동조합 공인중개사 3,500명, 전국의 공인중개사 창업자 3,500명을 딱 지원하는 그 협동조합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모두 다 근데 사람이 그렇죠. 돈 아까 얘기했듯이 200만 원 버는 정도라면 아무렇게 살아도 되고 그저 마음이 분열되기만 하는 건데 200만 원 버는 데는 분열되어 가지고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게 더 돈이 될까 저게 더 돈이 될까 왔다 갔다 마음이 그러면 200만 원도 벌기 어렵지만 에이 그래 부동산 중개업인데 생업일인데 천직인 것 같기도 하고 한번 해보자 하고 마음이 갈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200만 원이야 눈을 감고도 벌죠. 그런데 그런 얘기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돈을 벌는 게 아니라 수치로 계산될 수 없는 그런 돈을 한번 벌어봐야겠다 하는 문제 발상에서 이제 이게 시작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A4 게시 전단지는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가, 거기에 글 쓰는, 여기에 이제 글 쓰는 훈련이 필요한 건데, 또 글쓰기는 지금 현재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하시기는 하는데, 저를 포함해서 훈련을 더 해야죠. 핵심을 딱 집어낼 수 있는 글쓰기. 여기
맨 첫 번째 줄 글 쓰는 거, 이 첫 번째 줄 글 쓰는 거, 글 쓰는 거, 그 핵심을 딱 뽑아내서 카피로 딱 뽑아내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딱 해주는 이런 정도 실력, 이런 글쓰기.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여기에서 계속 이거 오늘이 23회인데 이제 100회까지 해보고 이게 성과가 있었다 하면 아주 좋은 고급 교육 훈련 프로그램으로 정착하게 될 거고 그거 뭐 별것도 없다 하면 다 이제 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될 거라는 거죠. 이상으로 이제 오늘 이제 내용 좀 크게 주제. 근데 이제 전번에 우리 김건우 본부장님께서 그 2등기 경매였던가 2등기 건물 매매 건에 대해서 한 그 주제를 발표해 주시기로 했는데 지금 시간이 몇 시냐? 9월 30분이나 지금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근데 그 2등기 건축 그 주제로 한 10분이나 15분, 20분이나 그러면 이제 한 기본 줄거리는 이제 제가 얘기했고 우리 김건우 본부장님께서 이 등기 건축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등기 건축이라 검색을 해가지고 이등기 건축 부담하면 우리가 그 단독주택 방화주택 같은 거를 매매하는데 유의해야 될 거. 아니 어저께 그것도 미등기 아닌가? 등기는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등기는 없지만 건축대장 어디 있나 봐. 건축대장도 없고 저 이렇게 이 밖에도 건축대장이 있단 말이야. 건축대장 미등기도. 그럼 그냥 저는 이제 실무 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실무 쪽으로 무슨 공부 이런 건 저는 잘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일단 누가 한다. 그러면 얘가 이제 그게 대지가 예를 들어 50평이 맞는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등기부 등본을 가장 먼저 떼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접수를 딱 받으면은 여기 접수를 할 때 항상 저는 등기부 등본을 띄 보고 이제 접수를 한단 말입니다. 그냥 온 나라에서 이제 그 정보를 얻어서 접수를 하기도 하지만 등기부 등본을 띄 보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온 나라하고 또 다른 또 그게 있더라고. 온 나라 하고 정부하고 등기부 등본의 정부하고 또 다른 명이 있고 그러고 이제 융자가 있는지 없는지 보통 사람들이 융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도 막상 나중에 메모를 하고 손님한테는 융자가 없고 바꾸도 없고 이랬을 거다 했는데 막상 나중에 메모를 하려고 뛰면 무슨 또 특히나 조대자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융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토지나 건물 등기부 등본 두 개 중에 하나를 꼭 떼갖고 확인을 하고 접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좀 예를 들어 매매건이 있다. 그러면 또 가장 먼저 떼갖고 봐야 될 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하는 지적으로. 그래서 주택 구조하고 도시 계획 구조하고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걸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다 봤을 때 이제 매매를 이루어지게 하는데 또 매매도 그것도 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일단은 예전에 또 우리 저희들이 또 한번 겪었던 일이 하지만 땅을 하고 내 땅이 정확히 40평이면 40평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거는 잘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니까
우리는 아무런 맞습니다. 이게 100회 맞습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다 계약하고 끝나고 보니까 저 앞집이 옆에가 일당에 들어와갖고 있으면 이런 거 우리가 중개를 해주면 이건 부동산법이 가나고 코에는 그거를 위험한 규율이 그러니까 부동산 사기가 다른 게 없더라니까. 이런 게 자기가 뭐 거창하게 무슨 기획 부동산에 갖고 뭐 아침에 문으로는 바다 문으로는 땅 받아간다고 우리 사기가 아니고 이런 자체도 일종의 사기가 됩니다. 그런 거를 꼭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하는 거냐? 등기부등본 없어요. 건축물 그냥 안 나와 터져야 그렇다고 우리 지적도에 나오고 안 나오고 이게 우리가 그 측량을 해보고 이게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조금 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워낙 또 노하우가 있어갖고 내가 이렇게 걸어가면은 예를 들어 한 발자국에 몇 센치가 아니면 몇 미터다 이걸 하고 내가 10걸음을 걸으면 몇 미터라는 것이 있나 그런 게 나와. 그래서 이렇게 한번 걸어보거든요. 가로세로 재가지고 곱해버리는 거. 그렇지 이제 이렇게 걸어봐. 그러면 대충 곱하면 대충은 나오고 한두 평까지는 찾아내지 못하지만은 뭐 10평 이 정도는 찾아낼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꼭 진짜 확인을 해봐야 되고 또 이제 계약서를 쓸 때 또 현재 이제 우리 소장님이 계약서를 쓸 때 맨 앞에 쓰는 게 뭐야? 현 상태에서 계약. 근데 아파트나 이런 거하고 다르게 이제 뭐 단독주택들은 안에 무슨 수납가 있을 수도 있고 무슨 어떤 또 부대 시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대 시설 같은 거 말하자면 또 에어컨이나 비대, 붙박이장 저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 이런 게 다 그렇게 다 돼갖고 있는 거지만 그런 게 또 있는 그러니까 단독 같은 경우는 할 때 꼭 확인해봐야 될 게 수도꼭지, 싱크대, 가스레인지, 물, 방충망 이런 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런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등기부등본상 면적과 대장상 면적의 차이가 없으면 항상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장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렇죠.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대장이나 등기부등본하고 이게 또 토지나 건축물 대장하고 이게 똑같지 않을 수가 또 있어요. 그럴 때는 늘 대장을 기준으로 해온 거지 등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다는 걸 의무심을 다시 하는 얘기죠. 대장을 기준으로 하고 이제 지각상에 이제 우리 이의가 없으면 이제 토지 구합로 그런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그러니까 구합로를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감나무는 안 팔 수도 있다니까 내가 이제 다니면서 중개를 다니면서 이거는 서비스 드릴게요 이러는데 그거 안 팔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내가 계속 안 먹고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실례로 이제 얼마 전에 왜 삼분리 같은 경우에 그런 땅을 우리가 팔았다 이거야. 그러면 그 뒤에 매실 나무는 내가 다 크기가 크다. 뒤에 매실 나무 있잖아요. 그리고 앞에 내가 농사 지나면 이거는 내가 지나니까 내가 매매 상황시고 내가 농장으로 내가 주시는 할 거다. 주실 때 내가 주식을 할 거다. 이런 게 있거든. 그런 거를 항상 그냥 땅하고 이것만 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협의를 해서 항상 같은 거 사야 되고 줘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농장물 경작 및 유실수 이런 한마디로 그릇이 같은 경우는 드론들만 보시는 게 많잖아. 그런 것도 이건 내가 가져가 분명히 이거 준다 했는데 나중에 주고 와보면 그거 시작한 게 다 가져가 버리고 그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꼭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그 밤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나무값을 나는 받아야 된다. 사는 사람은 내가 심으면 나무값을 줘야 되나. 그거 꼴랑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돈을 50만 원 내는데 그것 때문에도 사고를 못 사고 하는 경우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중계를 할 때 그런 거를 애시당초부터 알고 가야 된다. 아 여기는 나무가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사는 사람도 이거 나무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애시당초에 우리가 중계를 할 때 이거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값을 우리가 매도에게 받아야 된다니까 매도 나무값 포함 5,050만 원입니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해야 돼요. 이제 그러고 뭐 공무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차이가 있으면 이 계약서를 쓰시면 됩니다. 쓰시면 되는데 이 계약서 쓸 때 또 유의해야 될 게 지난번에 이제 내가 한번 설명을 드렸긴 한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탑방 이거 등기가 건축물 대장이 안 나와. 탑방 그 노안동 우리가 얼마 전에 들어가고 중개했던 그것도 우리 공무상에 보면 10몇 안 되는데 10% 가보면 지금 한 25평 이래 되잖아. 이게 불법이란 말이야. 불법 증축. 어저께도 이제 내가 또 단독을 하는 매매를 했는데 그것도 다 보면 불법이고 아예 없어 등기 자체가. 그런데도 우리는 소장님이 여기에 접수를 했을 때도 등기가 없다는 얘기는 없었고 나도 또한 그 중개를 하는 과정에서도 도무지 있는 줄 알았지 등기가 없는 줄은 몰랐거든. 그래서 등기 얘기는 전혀 하지를 않았단 말이야. 근데 그 공부를 들으라고 딱 하니까 없어. 등기가 없는 거야. 그리고 등기는 없어도 건축물 내장은 있는 게 있거든요. 가옥대, 이제 쉽게 말하면 가옥대잖아요. 얘기하는 사람이 가옥대. 그게 있는 게 있는데 그거마저 없어. 그럼 아예 여기는 건물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갖고 집을 산다는 얘기야. 평균을 치는데. 그럼 나는 집을 담보해갖고 대출을 받으면 집에 있으면 뭘 대출을 받는 거야. 그래서 그럼 땅으로 받아라. 어설픈 건물이 있는 것보다는 땅을 아예 없는 공부하고 없는 대지를 갖다 갖는 게 훨씬 더 수월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쉬웠던 게 뭐냐 이러면 거성 사장이 뭐 어저저저저 해갖고 그냥 하면서 미성 또 자기가 뭐 책임진다는 식으로 하고 막 그냥 넘겨 받는 건데 그런 게 우리가 중개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실수를 그게 조금 세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제 그 같은 경우에 만약에 대출 실수하는 거 있잖아요.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한 사람은 대출 받아서 잘못 실수가. 근데 이제 토지에 대해서는 대출이 나오겠지. 나오는데 얘네가 이제 그냥 대출해 주는 게 공무상으로 앉아갖고 이게 손가락 이래서 대출해 주는 게 나오잖아. 실수가 나오고 진짜. 그림 만약에 나왔을 때 그냥 나 내 집에 건축물이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거 생각 안 하나?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다져갖고 이제 다져가지고 이거는 불법 출출물이 있어서 대출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일금융과에서 못하라. 그러면 지난번 노안동처럼 새마을금고나 아니면 신용으로 가야 돼. 근데 새마을금고보다는 신용 쪽에서는 거의 이자도 일금융과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전혀 뭐 대출이 안 된다. 이래갖고 이제 그럼 이거 대출을 못 받는 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계약금 600만 원이라는 거를 받았는데 한 거야. 600만 원은 지금 포기하지 않거든. 어떤 식으로 하면 그리고 잔금 이제 전후에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지 이런 거 확실하게 안 되는데 필요하면 중보금하고 잔금으로 이렇게 대입 연계를 해줘야 돼. 만약에 이거는 내가 이게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게 있어도 등기는 변할 수 있거든. 근데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등기부등본 떼놨다고
나중에 뭐 잔금 치르고 등기할 때 등기부등본을 안 떼보면은 이거 그 사이에 내가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 본인이 뭐 안경 갖다 걸어놨다든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걸 늘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줘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있다 이러면 그거는 매도자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나머지 잔금에서 대위 문제를 하고 지불하게끔 해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다 작업을 다 이제 사실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잘 안 하고 그냥 법무사한테 맡겨버리죠. 법무사가 그냥 알아서 하게. 그리고 이제 대리계약도 우리가 심심찮게 나가야 싶은데 뭐든지 단독 분량이 아니고 어제 아래 같은 경우에도 박 실장님 고혈력도 할 수 있었는데 이거 대리계약 되면 뭐 어쩌고 이게 또 사실 귀찮아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 계약은 이임장이 양식이 돼서 꼭 받아가고, 예전에 이 실장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임장만 확실하게 받아놨어도 무슨 국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없지. 그걸 지키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단독 같은 과정 소지하고 소지하고 주택하고 소유자가 또 다른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이제 바로 이등기. 땅은 이제 왜 형은 뭐 있었잖아요. 부산동 이게 땅은 내 공무원 내보고 땅은 나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매를 할 때 990을 계약하고 매매를 해요. 그런 걸 매매를 할 때는 토지주 내가 건물 매매한다. 근데 건물주하고만 이렇게 하고 매매를 할 게 아니고 확실하게 하려면은 토지주도 같이 불러서 내가 이 집을 삽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냐. 주체를 달라줘야 되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집 주인 얘기만 듣고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 주인은 뭐 안 주고 그냥 쓰고 있어. 안 주고 내 땅에 왜 이런 것도 우리 아프니까 늘 그거는 토지주를 같이 불러갖고 같이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뭐 아까 소장 말씀 뭐가 미등기 건물 이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뭐가 미등기 건물은 사실은 정확히 하려면 시청 주택가에서 뭐가 건축물 환경을 우리가 발급받아야 돼. 가문은 띄우거든. 주택가. 그래서 그걸 발급받아가지고 계약서에 진부를 해줘야 돼. 뭐가 건축물이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주택가 가면 있어. 그래서 그걸 발급받아갖고 진부를 해줘야지. 그걸 이제 우리가 뭐 갖다가 줄게 아니고 주인이 가야지. 주인이 가고 그걸 발급받아갖고 그래서 뭐가 건물 확인상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안 한지 보면 명의변경이 안 되는 거 있어. 안 되는 거. 그건 사고 관리 못하는 거 나중에 등기가 안 돼. 그리고 시큰해 받았는데 다 받았는데 등기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가 건물 확인을 하는 미등기 뭐가 건축물의 매매 후에도 처분권만 이뤄두고 법률상의 소유자는 여전히 신축자고 잔금 후에는 법률상의 소유자임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건 특약이 부족하다. 딱. 그리고 무허가 건물 확인원상 면적과 실측 면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100%예요. 100%. 그렇기 때문에 계약 후 이의를 전혀 제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주장도 필요하고, 또 잔금 때 무허가 건물 확인원 명의를 변경하는 서류를 매수인한테 물어보고 필요하다 이런 매도인한테 서류를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는데 이거는 지금까지는 무허가 있었지만 나는 내가 그거를 받아 살겠다 좋다게
그러면 그 사람 매도에는 우리가 뭐 필요한 모든 거를 이렇게 다 갖고 가요. 그리고 또 단독 같은 거 할 때는 토지 일부가 또 부부나 공유지인 경우가 있어요. 내가 마당을 쓰고 있는데 이 마당이 한 4평이 식당이다. 이런 게 또 있어. 그리고 단도 다쳐갖고 사는데 이거 누가 봐도 내 땅인데 왜 식당이 이런 게 있어. 이거는 이제 그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 뭐 그냥 쓰고 있어 쓰면 돼 하는데 세상에 보고 시에서 뭐 있으면 그러면 말이야 그냥 쓰세요 안 하거든. 대부로를 한 사람 내야 된단 말이야. 뭐 연을 내든지 뭐 10년간 내든지 1년 내든지 어쨌든 10,000원을 내든 100,000원을 내든 내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대부로를 하긴 하고 만약에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한 5년치 그 변상금 납부 공제서를 발급을 받아요. 그래갖고 그거를 우리가 매수하는 중인데 다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보려면 우리가 이제 시청에 뭔가에 뭐는 어떤 거에 알아본다, 뭐는 어떤 거에 알아본다 이 부동산을 하려면 그 정도는 또 갖고 가야 돼요. 무조건 전화 이런데 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작성재산이라 해가지고 이건 작성재산이에요. 작성재산이라 해가지고 또 재무과, 시청 재무과 해서 또 이런 거 담당해요. 그리고 뭐 재개발 구역인가 이런 것도 가져가야 돼요. 이런 건 주택가에서 하고 그리고 나머지 주택에 대한 건설가에서 하고 그런 것만 이제 조금씩 신경을 쓰면 내가 봤을 때는 크게 그렇게 우리가 법률행위에 위반 이런 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각종 공과금 이런 거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오지서가 나오니까 다음 달에 그런 거 안 하고 샀는데 이 다음 내세요 할 수 있는데 이 주택 같은 경우는 각종 공과금 전기요금 전화 위로 오는 것도 각종 세금 이런 것도 딱 잘라가지고 딱 해줘야 돼. 이사님. 네, 고맙습니다. 아주 이 강의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한 그 내용이 있네. 김정수가 강의를 하는데 그 친구가 한 번 모이면 300명씩 모이고 300만 원씩 받아요. 경기대학교, 한양대학교에서 평생교육 커리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방송에 나가는데 김정수 그래도 괜찮아. 근데 그런 내용이 있네. 우리 본부장님한테는. 이제 다음 주에는 아마 주제를 하나씩 정리하면 아주 좋은 강의 커리가 될 것 같아요. 이런 강의는 진짜 어디에서 못 들은 거예요. 이런 강의는. 그러니까 오늘 방송이 되고 있는데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어려운 거거든요. 강의실에 가서는 죽어있는 강의지. 죽어있는 강의. 현장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강의 못 주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늘은 일단은 이제 마치고 나서 김밥은 3개 사왔으니까 다 아물 줄 알고 3개만 사왔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시간을 딱 7시 딱 오셔야 돼. 그래야 이게 이제 본격적인 이제 그 학습이라든가 커리 이제 진행될 거라는 거죠. 오늘 이제 아주 좋은 강의도 들었고 오늘 아주 굉장히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건 아닌데 그냥 관도 가면 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밥은 하여튼 먹을 사람은 먹고